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공론장 제안과 사전 협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공론장 제안과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론장 제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해야 될 것이 사전 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논의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을 실제로 개설하기 전에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 간에 공론장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논의가 왜 필요할까요? 공감 없는 공론장은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론장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전 논의를 통해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 간에 만나서 향후에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소각장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소각장과 관련된 공론장을 마을에서 구성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전 논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찬반을 떠나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죠. 즉 차이가 큰 사람과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방적 추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갈등 상황에서 핵심 이해관계자 간에 전제 없는 만남과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논의함에 있어서 논의의 주제라든지 논의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 논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까요?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공론장 구성 및 운영 원칙에 관련된 논의, 공론장 구성 및 운영의 아웃라인, 얼개에 대한 논의, 공론장의 핵심 의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론장 구성을 위한 절차와 일정에 관한 얘기, 공론장 준비팀 구성 방안에 관한 논의, 공론장 논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론장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 하에 공론장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 핵심적인 절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 개설의 필요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 직면한 사안에 관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다음 과정은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은 공론장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우리가 어떤 원칙에 기반해서 공론장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 구성을 민주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 정도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공론장 구성 및 운영의 얼개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을 대체로 어떤 사람들로 어떤 목적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또 그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중심적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장 핵심 의제 확인에서는 공론장에서 어떤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인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사안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개괄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 이후에 준비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론장 구성의 절차와 일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공론장을 운영할 것인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공론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의제를 도출하고 절차를 설계하는 그런 준비팀을 구성을 한다면 준비팀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어떤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전 논의의 결과를 사전 합의문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전 합의의 의미는 사전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전 합의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으로는 공론장의 목적과 주요 과제, 공론장의 구성 및 운영 원칙, 공론장 운영의 일정 및 비용, 공론장 준비팀 구성과 운영 관련된 내용들로 대체로 사전 합의문이 작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사전 논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론장 운영의 핵심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가 투명성 확보잖아요. 이런 투명성 확보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도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 등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에 사람들한테 오해나 불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전 합의에서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면 안 되겠죠.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만나서 공론장을 구성하자, 그리고 구성의 원칙은 무엇이고 참여자들과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준비팀을 구성해서 그 준비팀에서 본격적으로 공론장 설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공론장 제안과 사전 협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